교수님, 그러면 그 수부타이는 어떻게 몽골 최고의 명장이 될 수 있었나요? 수부타이가 강력한 명장 중의 명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몽골에 새롭게 등장한 강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이제 이후 몽골 초원에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대제국을 건설한 칭기스칸이죠. 칭기스칸. 이 칭기스칸이 살던 이 몽골 초원은 각자가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부족을 이제 죽여야 하는 그런 좀 냉혹한 정글과도 같은 곳이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칭기스칸은 먼저 자기의 세력을 키우는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적은 확실하게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자신을 따르면 뭐 어떤 부족이든 상관없이 다 평등하게 대하면서 이제 약한 부족들부터 흡수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러던 중에 12세기 말 이때에 칭기스칸의 막사에 이제 14살의 좀 어린 소년이 이제 찾아오게 되는데 그 소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수부타입니다. 14살. 열네 살 얼굴이에요? 그때 얼굴은 아니지만 아니 근데 14살 된 애가 왜 징기스칸을 찾아가요? 사실 14살 된 수부타이가 칭기스칸을 찾아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당시 그 젤메라고 하는 인물, 저 인물이 이제 칭기스칸의 이제 부하로 이제 있었거든요. 닮았는데? 아들인가? 형제. 형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젤메가 수부타이의 친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형이 먼저 좀 칭기스칸 밑에서 어떻게 보면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형제구나. 이 동생인 수부타이도 이제 형을 따라서 칭기스칸의 이제 수하가 되려고 했던 겁니다. 남보람 박사님, 네. 그러면 수부타이는 원래 칭기즈칸을 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수부타이가 징기스칸을 알고 있었느냐 이것을 그 영탁님 노래로 설명할 수 있어요. 네? 첫 번째, 찐찐찐찐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이 노래 있잖아요. 노래 잘하시는데. 징기스칸은 찐이고 진짜였어요. 그 당시에 왕족이라든지 부족장 출신들은 내가 누구다 얘기하지 않아도 혈통, 부, 분세를 타고났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다. 애기도 다 알고 있었다. 두 번째는 폼 미쳤다. 폼 미쳤다. 거기 가사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찢었다. 불을 지펴라. 아니 여기는 몽골 홍보대사고 여기 뭐 영탁 홍보대사야? 뭐야? 아, 제가 워낙 좋아해가지고. 진짜. 그 불을 지피라고 그랬잖아요. 네, 불을 지펴라. 근데 몽골 비사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눈에 불이 있었고 얼굴에서 광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리 몰랐어도 첫눈에 보고 범상치 않았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럼 교수님, 그럼 칭기스칸은 수부타이를 이제 부하로 받아들였나요? 그러게 너무 어린 나이 아니에요? 그렇죠. 칭기스칸이 이제 얘를 받아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사실 좀 고민은 분명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부타이의 이제 출신 부족이 우량카이라고 해가지고 삼림에서 살던 부족이었기 때문에 말타기나 활쏘기가 몽골 유목민들처럼 그렇게 익숙한 건 분명히 아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칭기스칸에 있어서 수부타이가 그렇게 막 엄청나게 쓸모가 있는 존재는 아니었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나 어린 수부타이가 이제 칭기스칸에게 나를 받아들여 주십시오라는 거를 굉장히 당차게 호소하는 모습이 이제 기록에 나오는데 뭐라고 했을지 한번 영탁 씨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쥐가 되어 거두어 드리겠습니다. 검은 까마귀가 되어 밖에 있는 것을 모아드리겠습니다. 부드러운 덮개가 되어 덮어드리겠습니다. 두툼한 바람막이가 되어 집을 가려드리겠습니다. 네. 좀 당찼나요? 당차요, 당차. 네네네. 포부가 느껴져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이 14살짜리 소년의 이 당찬 포부를 딱 듣고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이 녀석 그 허풍이 심하네. 그러니까 저런 말들이 14살 근데 때. 당돌하다. 네, 그러니까요. 근데 좀 귀여웠을 것 같아요. 잘 키워볼까? 그렇죠? 뭔가 뭐 다 해보겠다
라고 하는 그 어린 수부타이의 그 투지가 파이팅이 있었구나. 칭기스칸의 좀 마음을 사로잡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수부타이가 천금 같은 이제 기회를 얻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퀴즈를 퀴즈. 벌써 퀴즈 나와요? 내겠습니다. 칭기스칸은 이 수부타이에게 자신과 가까이에 있을 수 있는 임무를 이제 맡기게 됩니다. 과연 어떤 임무였을까요? 가까이. 정답. 네, 지원 씨. 자신이 말했듯이 그 이불 내가 잘 때 덮어주는 역할. 그거부터 시작해라. 칭기스칸의 그러니까 잠자리 봐주는 사람. 고답입니다. 정답. 정답. 좀 밥을 같이 먹습니다. 항상. 밥을 같이 먹는 네. 거예요. 식사를 그 임무라고. 보면서 같이 이제 얘가 이제 어떻게 아, 나 먹나 그런 뭘- 임무는 나도 잘할 수 있는데. 진우 씨. 오답입니다. 오답이에요? 네. 뭘까? 좀 힌트라고 해야 될 게 결국 아직은 14살이고 이제 막 그러니까 첫 임무잖아요. 그렇죠. 첫 임무니까 아직 천막 안까지 들어올 입장은 아니고. 천막 밖에서. 밖에서. 근데 징기스칸은 가깝고 천막 밖인데. 그 뭐 경호 같은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예, 네, 그래서 정답. 영탁 씨. 예. 그 문 앞에 문지기 같은 느낌? 경호. 경호 네. 영탁 씨. 정답입니다. 경호를 시켰어? 14살한테? 근데 이제 수부타이만 맡은 건 아니죠. 결국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뭐 경호를 할 텐데 경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임무잖아요. 보디가드 같은. 엄청 신뢰한다는 거 아니야? 그럼요. 그래서 수부타이도 이제 이런 경호의 역할을 맡으면서 칭기스칸과 가장 어떻게 보면 가까운 거리에서 밤낮으로 천막을 지키는 임무를 맡게 됐던 거죠. 조기 교육을 징기스칸 옆에서 한 거야. 와, 징기스칸은 직접 완전 돈 주고도 엘리트 어떻게 보면 교육을 받았다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수부타이가 이제 일반 사병으로서 부족 간의 전쟁에 투입이 되고 점점 더 용맹한 초원의 전사로 이제 변신해 가는 거죠. 나이가 어렸으니까 그렇게 60몇 번을 싸웠구나. 네. 일찍 이제, 시작했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전쟁들을 통해서 이제 수부타이가 결국은 이제 한 명의 사병이 아닌 이제 무관 장수의 지위에까지 오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30살이 된 수부타이가 이제 칭기스칸의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또 계기가 있습니다. 첫 전쟁 승리 아니야? 그거 말고는. 서른에. 칭기스칸의 군대가 이제 또 하나의 부족을 완전히 괴멸시키기 위한 전투를 계획을 하게 되는데 그 부족이 저기 위에 있는 메르키트라고 하는 부족이었습니다. 칭기스칸 입장에서는 원수기도 하고 그래서 메르키트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고 이제 쳐들어가게 되는 납치는 거죠. 왜 했대요? 당시 그 몽골 초원에서는 이렇게 여성들을 납치해서 혼인하는 그런 좀 악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식의 그런 게 표현은 있어요. 약탈혼이라고 그래요. 여성들을 약탈해갖고 그냥 혼인하는. 그래서 이 메르키트족을 치기에 앞서서 이제 칭기스칸이 누가 먼저 공격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때 가장 먼저 나선 장수가 바로 수부타이였다는 거죠. 그 당시에 30살. 근데 꽤 중요한 전투잖아요, 되게. 자존심이 걸려. 네, 네. 근데 그걸 이제 칭기스칸이 수부타이한테 그거를 딱 전수 이렇게 기회를 준 거예요. 네. 그럼 자기가 이제 자진해서 치겠다고 나서니까 이제 수부타이에게 기회를 줬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칭기스칸의 믿음에 이제 보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수부타이가 치밀한 전술을 이제 계획을 하게 됩니다. 무조건 이게. 이제 정찰병들 보내고 그곳을 떠날 때에 그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니까 아이들 장난감 같은 거 이제 그런 용품들을 일부러 거기다 놓고 그다음에 떠나게 합니다. 왜? 그 이제 뭐냐면 적들이 이제 메르키트가 와가지고 이제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뭐 어린 애들 뭐 가족들을 데리고 그냥 이동했구나 어떤 유목민이 뭐 누가 쳐들어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방심하게 만드는 거죠. 일종의 페이크인 거죠. 전쟁을 또 이길 수 있도록 만든 거죠. 교수님 이렇게 그 속임수 전략까지 쓰는 수부타이를 보고 칭기즈칸이 굉장히 뿌듯했겠는데요? 그렇죠. 사실 칭기스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병사에서부터 이제 장수까지 그렇게 차근차근 또 자기 교육을 받고 이렇게 올라온 수부타이를 굉장히 아꼈을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좀 걱정을 좀 했는지 그 수부타이한테 좀 애정 어린 잔소리 같은 것도 좀 많이 합니다. 이제 그런 기록들도 남아 있는데 자, 지원 씨하고 영탁 씨께서 재연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수부타이, 너한테 해줄 말이 있다. 네, 말씀하시옵소서. 전쟁에 나갈 땐
갈 길이 머니 말이 야위기 전에 힘을 아껴줘야 한다. 알겠느냐?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말에 굴레를 씌우지 말고 느슨하게 하고 다니라. 알겠느냐? 네, 꼭 그리고 행군 중에 병사들이 사냥감에 달려들지 않도록 관리해라. 네. 이게 다가 아니고 내 말 듣고 있냐? 귀에 피가 날 것 같습니다. 좀 닦으면 되지 그. 좀 잔소리가 그러니까요. 많으신데요? 아니 저거 아끼니까 하는 그렇죠. 얘기예요. 애정이 없으면 그럼. 할 수 없는 믿지 거죠. 못한 거 아니에요? 나가 싸워서 뒤지거나 말거나 무슨 신경도 안 쓰겠지. 그럼요. 이 칭기스칸이 이렇게 잔소리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실전 전투 현장에서 수부타이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임무를 맡기게 됩니다. 그럼 어떤 임무였을까요? 제대로 선봉을 정벌에 쓰는 거 나가는? 아닐까요? 그냥? 선봉. 아까 이제 그 수부타이가 메르키트 부족장을 쫓아가서 죽였다고 네네. 그랬잖아요. 그런 임무거든요. 그 뭐냐면 이제 메르키트 부족장은 물론 죽었지만 그 아들들이 남아 있어요. 아, 후환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칭기스칸이 어떤 명령을 했는지 지원 씨께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날짐승이 되어 하늘로 날아오르면 그대 수부타이는 송골매가 되어 날아가 잡도록 하라. 땅굴 토끼가 되어 발톱으로 땅을 파고 들어가면 그대는 쇠 지뢰가 되어 두들겨 가며 찾아내서 잡아버려라. 잘한다. 빙이네. 빙의를 하시네요. 와, 이 형 몽- 귀까지 빨개지시면서 몽골 비사의 기록이 이래요. 그러니까 좀 되게 좀 서사시 같은 그런 이제 기록인데 문학적인데. 어쨌든 수부타이는 딱 그 칭기스칸의 명령을 받고 언젠가는 그 위협이 될 수 있잖아요. 그 남은 아들들이. 그래서 끝까지 추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을 건너려고 한 그 찰나에 덮쳐가지고 그 남아있던 그 메르키트족의 잔당들을 그냥 남김없이 이제 쓸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이제 14살의 수부타이는 없는 거죠. 이제 어느 순간에 칭기스칸의 든든한 장수로 성장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추격을 시킨 임무를 받은 걸 봤잖아요. 네. 공격 작전의 꽃은 전가 확대 및 추격이에요. 그것은 가장 신임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의 그 열기를 다스릴 수 있는 지략이 있는 장수에게 통상 맡겨요. 그것을 수부타에게 맡기면서 저렇게 잔소리를 했다는 것은 정말 애정이 있고 신뢰가 깊었다. 그리고 이제 1206년에 이제 칭기스칸이 아까 그 막 여러 부족들이 많았던 이제 그 몽골 초원을 이제 통일을 하게 되고 이제 칭기스칸이 이제 몽골 제국을 세우고 일종의 뭐 즉위식을 하는 장면인데 저 파란 옷이 수부타이 손가락질하는데 옆에서 어디서 맞아. 예. 아 이렇게 파란 망토요, 파란 망토. 파란 망토. 뭐 생각하기 나름이죠, 그거는. 네, 어쨌든 이렇게 칭기스칸이 이제 대칸에 이제 오르는 그런 모습을 이제 묘사하고 있고요. 이제 칭기스칸이 나라를 세우고 그다음에 자기와 함께 싸워준 장수들을 치하하면서 자기에게 충성을 바친 일부 이제 장수들을 이렇게 콕콕 찝어가지고 언급을 합니다. 이 8명의 개국공신이자 신뢰하는 장수들을 가리켜서 사준사구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준사구가 그럼 도대체 누구였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들은 칭기스칸이 칭한 4마리의 말 사준이라고 불리는 몽골 제국의 장수들입니다. 사준에는 주로 어릴 적부터 칭기스칸을 보필했던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보롤이나 칠라온 같은 경우는 칭기스칸과 어릴 적 함께한 친구들입니다. 친구들이요. 그리고 이들을 더 제대이네요. 믿을 것 같아. 내가 봤을 좀 익숙한 젤메인. 인물 좀 있죠. 수부타이의 형도 있고. 네. 그래서 칭기스칸은 수부타이를 포함한 4명의 장수들을 가리켜서 자신의 개라고 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구는 개라고 하는 명칭답게 충성을 다하는 장수 스타일들이 많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수부타이의 형 젤메. 젤메는 칭기스칸이 한번 전쟁하다가 목에 독화살을 맞아요. 이때 젤메가 와가지고 그 상처 부위에 피를 막 빨아냅니다. 독을 빼는 거죠. 이거요? 일부러. 그리고 이제 칭기스칸에게 이제 줄 식량을 찾기 위해서 거침없이 적진으로 정말 거침없었던
장수였고 칭기스칸의 입장에서는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부타이는 뭐 작전 설계는 물론이고 칭기스칸의 명령이라면 뭐 집요할 정도로 끝까지 적을 쫓아서 괴멸을 시켰습니다. 영탁 씨, 근데 왜 하필 저 신하들을 뭐 개나 말로 비유를 한 거예요? 몽골에서는 말에서 태어나서 말에서 죽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몽골인의 삶 자체가 그 말이래요. 멋있다. 예. 그다음 칭기스칸도 말을 엄청 아꼈기 때문에 개국 권신들한테도 땅은 줬어도 말은 안 줬다. 자기 말은? 예예 그렇게 그런 말이 아끼는 있더라고요. 거구나. 그리고 또 개 같은 경우는 인간을 그 따르는 늑대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용맹하고 친근한 동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예. 충신의 거의 대표적인 동물이죠. 왜냐하면 배신을 안 해, 걔는.